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대역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역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agonalization인데 n by n 행렬을 대각 행렬로 바꿔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공학 시스템에서 n by n 행렬을 대역화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역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heorem을 해서 n by n 행렬 A가 있습니다. A가 서로 다른, 영어로는 distinct,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값을 n by n 행렬 A가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성질입니다. 따라서 Rn 또는 Cn, 그러니까 실 벡터 또는 복소수 벡터라도 괜찮습니다. 에서 고유 벡터의 기저를 가진다, 베이시스를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n개의 베이시스가 고유 벡터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n by n 행렬 A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서로 다른 n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행렬에서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질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지면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증명을 우리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데 by contradiction, 그러니까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하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고유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보면 모순이 생겨서 이제 이게 그러므로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고유 벡터는 람다 i-a에 이거에 xi equal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람다 i가 달라지면 이 행렬이 달라지고 이 행렬을 0으로 해주는 x도 달라질 겁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관적으로 고유 값이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5, 3, 3, 5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거의 이제 고유 벡터는 람다를 구해보면 람다 1, 2는 2하고 8이 나오고, 이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이제 1, 1과 1,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 1, 0, 0 이런 행렬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R2인 거죠. 요거는 다 R2인 겁니다. 람다가 1, 2는 이제 중근으로서 0이 존재합니다. 이거에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1, 0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다르면 서로 다른 고유 벡터가 존재하는데 이게 같게 되면 이게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중근이 존재해도 또 그 중근의 개수만큼 아이겐 벡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어럼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번에는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 A가 시메트릭입니다. 대칭행렬이면 는 n개의 고유 벡터를 가진다. 아니다. 그러니까 대칭 행렬에서는 비록 그 고유값이 중근이 되더라도 항상 n개의 고유 벡터를 갖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성질입니다. 또 이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 영어는 어쏘건을 하다고 해요. 어쏘건을 직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내적을 해서 인너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의 증명은 조금 더 복잡한데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서도 증명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example을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런 행렬이 있습니다. 대칭 행렬이니까 3, 2, 4, 2, 0, 2, 4, 2, 3 이렇게. 그러면 이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접어주면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시메트릭입니다. 이 경우에 이것은 이제 시메트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아이겐 밸류를 보면 람다 i 마이너스 a 디터미넌트 이퀄 0 이렇게 하면 여기서 람다를 구해보면 람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8 이렇게 중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람다 1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 0 이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4, 2, 마이너스 5 존재하고요. 8에 해당되는 것은 2, 1, 2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메트릭이면 아이겐 밸류가 중근이 되더라도 그 중근의 개수만큼 아이겐 벡터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겐 벡터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각화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금 시메트릭만 했는데 그럼 스큐 시메트릭이나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하고 오소고널 매트릭스에서도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하겠느냐 존재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시어럼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멀 매트릭스라고 해요. 노멀 매트릭스 A는 n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고 지워보겠습니다. n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고 서로 고유 벡터들은 서로 오소곤을 하다.
그러니까 그럼 노멀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 노멀 매트릭스는 이 노멀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 이거는 A 트랜스포즈 A하고 A 트랜스포즈 같으면 노멀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실행렬에서 이거는 지금 이 A의 컴포넌트들이 복소수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걸 실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실행렬. 엘리먼트 다 실수야. 실행렬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m by n. 그 엘리먼트가 다 실수라는 얘기죠. 그럴 때 그 노멀 매트릭스는 A 트랜스포즈 A하고 A 트랜스포즈 같으면 우리가 노멀 매트릭스라고 해요. 이 노멀 매트릭스의 예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노멀 매트릭스의 예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나 스큐 시메트릭이나 그다음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다 노멀 매트릭스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메트릭을 한번 볼까요? ATA 하면 시메트릭 매트릭 저희가 AT는 A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A 스퀘어고 이것도 A 스퀘어면 그러니까 같아지고 스큐 시메트릭 하면 A 트랜스포즈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요. 이거는 A 스퀘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요. 양쪽 다 대입은 똑같이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그럼 오토고널 하게 되면 A 트랜스포즈가 A 인버스니까 두 곱하면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요. 그러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나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다 노멀 매트릭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랜스포즈하고 원래 행렬하고가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노멀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 노멀 매트릭스이면 n개의 고유벡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유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벡터들은 항상 n개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고유값은 시메트릭이면 실수고 스큐 시메트릭이면 헛수고 오토고널이면 고유값의 절대값이 1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유값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뭐 실수도 아니고 복소수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 노멀 매트릭스는 항상 n개의 서로 다른 고유벡터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증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명은 슈러 폼이라는 행렬의 슈러 폼이라는 걸 써서 증명을 하는데 이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아예 이 팩트 자체를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학에서 많이 다뤘던 대칭행렬이나 그 다음에 비대칭행렬이나 직교행렬은 다 n개의 고유벡터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각화를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성질인데 상사변환이라는 거. 상사변환. 다른 말로 유사변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다. transformation이 FORM입니다. FORMMATI similarity transformation. 이거 어떤 거냐 하면 A 행렬이 있으면 A의 해선 A의 is similar 상사다 이런 얘기 또는 유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similar to A A하고 A 해시 similar한데 어떨 때 similar 하냐면 if A 해시 P inverse A P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or
non-singular P. non-singular P라는 것은 non-singular라는 건 여대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P 인버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non-singular P에 대해서 이런 관계, 그러니까 임의의 non-singular P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가질 때 이 A와 A hat은 상사 변환의 관계에 있다. similar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theorem이 나오겠습니다. A와 A hat의 고유값은 그러니까 상사 변환을 하면 고유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a의 고유 벡터이면 p 인버스 x가 a hat의 고유 벡터다. 그래서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러면 A와 A hat이 왜 고유값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AX는 람다 X, 그러니까 주어진 A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non-trivial solution X하고 그때 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X는 이제 0이 아니고 여기서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I-A hat 이거의 determinant equal 0 해서 람다를 구하면 그것이 고유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번 람다 I-A hat은 P inverse A P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I는 다시 P inverse P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 inverse 람다 I 마이너스 A의 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물론 안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람다 P 인버스 P 마이너스 P 인버스 AP 이거의 디터미넌트고 그러면 P 인버스를 앞으로 빼내고 P를 뒤로 빼내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람다 P 인버스 람다 I 마이너스 A의 P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다시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디터미넌트 P 인버스 그 다음에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P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되냐? 디터미넌트 정의에서 금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는 다시 람다 I-A의 디터미넌트와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두 개를 보면 그러니까 P 인버스 P의 이게 디터미넌트를 하게 되면 이건 다시 P 인버스의 디터미넌트하고 P의 디터미넌트가 되는데 요거는 다시 아이덴티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덴티티 디터미넌트 같고 이것은 결국 1이거든요. 따라서 요거 디터미넌트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 결국 1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스칼라이기 때문에 곱하는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것과 요것의 디터미넌트가 같기 때문에 이거 이꼴 제로 해서 근을 구하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와 A에서의 고유값은 같다. 이걸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고유 벡터는 왜 저렇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P 인버스 AX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P 인버스 A 또 P 인버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덴티티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렇게 보면 A hat as a P inverse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보면 여기 AX는 람다 X니까 P inverse 람다 X인데 이거는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람다 P inverse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A hat 이거 이꼴 람다 이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난제로 X인 여기서 이것이 A hat의 아이겐 벡터하고 아이겐 벡터는 람다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P inverse X는 A hat의 고유 벡터이다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어름입니다. n by n 행렬 A가 아이겐 벡터의 고유 벡터의 베이시스를 가지면 아이겐 벡터의 베이시스를 가지면 P 인버스 AP는 D가 된다. 여기서 D는 이다. 여기서 D는 이런 겁니다. 람다 1, 람다 2, 람다 n. 그러니까 n개의 고유 값이 이 대각선에 있는 그러한 대각의 다이애고널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렬 A, n by n 행렬 A가 이런 시뮬레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대각화가 다이애고널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P는 X1, X2, XN 다 칼럼 벡터인데 이것들이 뭐냐면 고유 벡터인 겁니다. 고유 벡터. 그러니까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하면 이 P 행렬을 구성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면 n개가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그러면 P는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면 랭크가 n이고 따라서 P는 난싱글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싱글러 P가 주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P 인버스 AP에서 이거를 대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P를 하면 이제 P는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아이겐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아이겐 벡터의 베이시스를 가진다 하는 것은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 n개의 고유 벡터가 존재하면 아이겐 벡터 베이시스를 구성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P 행렬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대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AP를 계산해 보면 A는 P는 지금 X1 해서 XN 이거잖아요. 고유 벡터. 그러면 이것은 AX1, AX2, AXN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AX1은 람다 X1이죠. X1 여기 다 고유 벡터니까
람다 x1 그 다음에 람다 x2 해서 람다 xn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람다 1, 람다 2, 람다 n 중근이 돼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n개의 고유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x1 하고 xn 요것과 그 다음에 람다 1 여기에서 람다 n 이렇게 하면 이거 꼭 해보면 이렇게 하면 요 첫 번째는 람다 x1 그럼 두 번째 해보면 람다 2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냐면 요걸 다시 써보면 요거는 PD가 되잖아요. PD 그러니까 P 인버스를 요 AP가 PD가 됐으니까 P 인버스를 앞에다 곱해주면 P 인버스 AP는 D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P 인버스 A 스퀘어 P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P 스퀘어 AA인데 요거는 AA잖아요. 그죠? AAP인데 요거는 여기다가 우리가 P 인버스 AA인데 여기다가 P 인버스를 넣어줘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아이덴티티니까. 그러면 P 인버스 AP니까 P 인버스 AP에서 이게 D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P 인버스 AP에서 또 D해서 DD해서 이거는 D 스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스퀘어를 A 행렬의 제곱을 P 인버스 P 하게 되면 이 D의 제곱이 된다. 그렇게 쭉 하면 P 인버스 A의 M승한 것의 이것도 결국 D의 M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대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6,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 이 경우에 이거를 P 인버스 AP 해서 이거 D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요 P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겠는데 이건 지금 2x2니까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이거 이꼴 해서 해보면 람다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4, 람다 플러스 1 이거 이꼴 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플러스 6 이꼴 0를 해서 그러므로 람다 1은 2고 람다 2는 3이 나오겠습니다. 람다 1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람다 1 i 마이너스 a에 이거에 x1 이거를 구해보면 여기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3 이거에 x1 이퀄 0에서 그러므로 x1은 3,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2는 람다 2i 마이너스 a에 x2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
4, 4 x2 equal 0. 그러므로 x2는 1,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P는 x1, x2를 하면 돼요. x1은 이제 1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3,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P 인버스는 역행렬을 구해야 되겠는데 우선 역행렬은 디터미넌트 분의 1인데 디터미넌트 구하면 4 빼기 3에서 1분의 그 다음에 요거는 4, 1 바꿔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A 해석은 P 인버스 A P가 되겠는데 P 인버스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거하고 A 원래 6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 이거하고 P 이거는 1 3 1 3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다 곱해보면 결국은 3 0 0 2 우리가 아이겐 요 P를 할 때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먼저 썼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겐 밸류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이 이렇게 대각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Similarity Transformation에 의해서 대각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2x2만 했는데 3x3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example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3 마이너스 11.5 17.7 0.2 1 1.8 마이너스 3.7 5.5 마이너스 9.3 이거를 Similarity Transformation에서 대각화해보라. 여기서 A 해석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구해보면 3 마이너스 4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이겐 벡터를 구해보면 3의 해석된 아이겐 벡터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4의 해석된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오고 0의 해석된 아이겐 벡터는 2 1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를 구하면 P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3 2 1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해석을 구하면 P inverse AP 이렇게 보면 이거 D가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계산 안 해봐도 그냥 3 0 0 0 마이너스 4 0 0 0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세 개가 다 이제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죠. 그 순서도 요거에 서로 매칭되는 겁니다. 요거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이거니까 요거를 제가 먼저 썼기 때문에 여기에 3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바꿔주면 요거 두 개도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그 정리가 주축 정리라고 있습니다.